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대한 이론과 전략들을 선생님의 실제 교실로 옮겨오는 마지막 관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의 주제는 나만의 개념 기반 탐구 수업 1년 로드맵 그리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기술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수업 디자이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디자이너로서 첫 번째 프로젝트인 나의 1년을 어떻게 설계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소용돌이 칩니다. 와, 빨리 해보고 싶다. 라는 설렘과 그런데 저 많은 걸 언제 다 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죠. 특히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일수록 3월 첫날부터 전 과목을 탐구 수업으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선생님, 의욕과다는 번아웃의 지름길입니다.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하면 일주일 안에 지치고 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년을 기분 좋게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톤 전략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가 제안하는 골든 룰은 바로 111 법칙입니다. 1학기에 한 과목에 딱 1단원만 제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수업 디자인 캔버스 설계부터 자료 수집, 질문 던지기, 그리고 루브릭 평가까지 이 전체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수행해 보는 성공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작은 한 번의 성공이 다음 학기에 두 단원, 내년에 새 과목을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단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첫 타겟은 반드시 개념 맛집이어야 합니다. 사회과라면 인물이나 사건이 뚜렷한 역사 단원을 추천합니다. 신념, 변화, 갈등 같은 강력한 개념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과학과라면 생태계나 날씨처럼 일상에서 관찰하기 쉬운 주제가 좋습니다. 반면 캔버스 짜기가 까다로운 수학의 연산 단원이나 체육의 기능 중심 단원은 일단 나중으로 미뤄두세요. 가장 자신 있고 개념이 선명하게 보이는 쉬운 놈부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짜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D-로드맵이라고 부릅니다. 수업 시작 2주 전부터 수업이 끝난 다음 날까지의 흐름을 시스템화하는 것이죠. D-14 설계 단계입니다. 수업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 D-7 수집 단계입니다. 자료를 사냥하는 즐거운 시간. D-Day 수행이죠. 아이들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D 플러스 1 자산화 단계입니다. 배움을 기록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딱 이 네 단계만 기억하시면 수업 준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수업 시작 2주 전은 골든 타임입니다. 하루 날 잡아서 딱 1시간만 투자하세요. 이때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이 단원에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일반화된 지식을 뽑아냅니다. 둘째, 수업 디자인 캔버스를 작성하며 총괄 질문과 수행 평가를 결정합니다. 뼈대만 제대로 잡아도 수업 준비의 80%는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 2주 동안은 이 뼈대에 살만 붙이면 되니까요. 수업 1주 전, 이제 선생님은 자료 사냥꾼이 됩니다. 이건 숙제가 아니라 쇼핑처럼 즐거워야 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이거 우리 수업 도입에 쓰면 대박이겠는데? 하고 스크랩하고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을 뒤적이며 탐구 자료를 찾습니다. 때로는 다이소에 가서 엉뚱한 실험 도구를 사보기도 하죠. 이거 보여주면 애들 눈이 동그래지겠지? 하는 선생님의 이 설렘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마법의 에너지가 됩니다. 드디어 수업 당일입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캔버스에 적힌 계획은 법이 아니라 가이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예상보다 질문을 안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틀 때 당황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개념을 너무 어려워한다면 과감하게 캔버스를 덮고 직접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계획의 완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실제적인 이해입니다. 선생님의 유연함이 살아있는 수업을 만듭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 날 기억이 휘발되기 전 딱 10분만 성찰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어떤 발문이 아이들의 뇌를 깨웠나? 준비한 자료 중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 이 수업을 다시 한다면 무엇을 바꿀까? 기록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경험들은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 세 문장이라도 기록해 두면 그것은 내년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선생님만의 강력한 교육 자산이 됩니다. 선생님들, 혼자 걷기엔 1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죠. 그래서 함께 달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동료 선생님과 로드맵을 공유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학기에 저랑 사회 2단원만 같이 설계해 보실래요? 커피는 제가 쏠게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서로의 로드맵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서로 응원할 때 우리는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차에는 욕심을 버리고 학기당 한 개의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는 익숙해지기 단계입니다. 3년 차가 되면 과목 간 통합을 시도하고 나만의 루브릭을 갖춘 능숙한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5년 차에는 어떨까요? 학교 전체에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수석교사급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금 아주 멋진 속도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즉시 다이어리를 펴보세요. 다음 학기 선생님이 도전하고 싶은 그 한 단원이 시작되는 날짜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날짜에 빨간색 펜으로 커다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동그라미가 바로 선생님이 수업 디자이너로서 다시 태어나는 생일입니다. 그날부터 선생님의 교실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로드맵은 모두 그려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행을 시작하세요. 물론 진도 문제, 관리자의 시선, 아이들의 낯선 반응 같은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어지는 Q&A 섹션에서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비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디자이너입니다. 당신의 도전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